수 있게. 예.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인데요. 조금 아까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20살의 봄님, 또 이 몽이 터치러브님 감사합니다.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방송이 폭파됐어요. 근데 이 방송이 폭파가 되면서 제 멀쩡히 아까 방송이 됐잖아요. 멀쩡히 방송이 되던 음향 상태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 예, 음향이 박살이 나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 정상적인 컴퓨터로 지금 방송을 못하고 지금 이제 두 단계를 거쳐서, 예, 두 단계를 거쳐서 지금 방송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은혜님, 커피님, 또 눈팅을러머님, 라푼젤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하인드 207님, 아침에 빛나라님 감사합니다. 네, 자, QLS 0425님도 감사합니다. 컴퓨터가 아예 작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두소나무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운드 카드가 박살이 나서 그런 건지 지금 잡음은 어때요? 이 컴퓨터의 잡음은 어때요? 괜찮아요? 예. 연두소나무님 2020 찌매님 감사합니다. 이거 잡음 없어요? 조진모 옛 여친님 감사하고요. 네네네. 잡음 없고, 약간 좀 이제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지금 전기장치가 되게 많은 데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조금 안 좋더라도 이해 좀 바랄게요. 카메라가 너무 가깝죠? 근데 이거는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예, 요 부분은, 어떻게 좀 바꿔볼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한번, 원래 내 웹캠 위치로 한번 바꿔볼게. 진짜 어이가 없네. 그죠? 어머, 이 황당무계,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예. 내가 오늘, 이게 그렇게 인기 있는 내용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것도 초점도 잘 안 맞네? 됐다. 이게 조명 때문에 그랬나봐. 어때요? 지금 괜찮아요? 방송 볼만하세요? 예. 괜찮아요? 평소보다 화질 좀 어둡죠? 근데 여기 이게 지금 조명이 밝게 들어가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려나? 초점이 안 맞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예. 캬취한다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참. 굉장히 충격적인, 굉장히 쇼킹한 상황이죠? 네. 나 오늘 간만에 홈런 친 거야. 네. 오랜만에 지금 홈런 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이제 방폭도 안 당하고, 그동안에 방폭도 안 당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얘네들이 방폭을 잊어버린 줄 알았어. 그때만 이제 이게 방폭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동안 얘네들이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를, 내가 제대로 못 찔렀었나봐. 근데 이제 드디어 망치 부인이 전곡을 찔렀다는, 네, 정확한 공격 지점을 찾았다라는 어떤 증거가 나왔네요. 네, 굉장히 뿌듯한,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좀 당황하지 마시고, 요게 이제 지난 언제부터더라? 이게 잠깐만요. 잠시만. 우리 얘가 시점상 이제 뭐라 그러나 철도 노조가 12월 28일에 모임을 했다가 이제 민주노총 총파업에 중심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철도 노조가 민주노총하고 좀 다르게 행동을 했어. 3살 어린 동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드림캐치님 감사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에 철도 노조의 파업을 건수로 삼아서, 예, 철도 노조 파업을 건수 잡아가지고 완전히 그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으로 가자, 예, 그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으로 가자라는 분위기였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철도 노조는 이게 지금 철도 노조원들을 이 박근혜 정부가 무려 7,000명을 그냥 강제로 직위해제를 시켰잖아요. 예. 드림캐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철도 노조원들을 7,000명을 강제로 직위해제를 시키니까 철도 노조는 어떻게든지 자기 이 노조 집행부는 노조원들을 지키는 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하고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민주노총 총파업이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힘을 못 받아. 그러면서 모든 관심이 모든 국민들의 이제 마지막 시사에 대한 전국을 풀어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끊어졌다고 본 것 같아. 마지막 그 전국이 그러니까 희망이 끊어졌다고 봤는지 그 뒤부터 정치 시사적인 이야기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춰요. 그래가지고 이 뉴스도 어떤 이슈가 되는 뉴스가 없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막 다운이 되는 거야. 근데 지난주에 그 뭐라 그러나 지난주부터 무슨 이 지니어스라는 프로가 있는데, 예, 마곡간마님 감사합니다.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이 모든 사이트를 그 장악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다른 사이트는 관심이 없었어. 오유만 내가 계속 본 거예요. 왜 오유만 봤냐 하면 이 오유가 나름대로 그 우리 지금 시사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다 죽고 유일하게 살아있었던 게 오유였어. 이게 제가 잘못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유일하게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뭐라나 멘트가 나오고 반응이 나왔던 게 오유였어요. 뭐 이게 뉴스 댓글들도 막 사라지고 막 그런 분위기에서 오유만 나름대로 살아있어서 되게 관심을 갖고 봤단 말이야. 그런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그 지니어스 논쟁이 오유 게시판을 점령을 한 거야. 지니어스라는 프로가 있는데 뭐 노홍철이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막 사람들이 노홍철에 대한 비판이 막 도가 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프로를 안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좀 지나친 거예요. 너무 오래 가는 거야. 아니 무슨 예능 프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며칠을 가냔 말이야. 그리고 이게 예능 프로라는 건 어쨌거나 이게 좀 컨셉이잖아요. 컨셉이고 그 컨셉에 맞게끔 미션을 수행하는 방송인데 뭔가 이렇게 좀 지나치게 이게 좀 지나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런 게 좀 내가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오유 안에서 정치 시사 이야기가 사라지는 거야. 정치 시사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내가 관심을 가진 거야. 근데 이제 그 전에 지난주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건의 사건이라 그래서 9살짜리 남자아이가 계모하고 친부한테 학대를 당하다 아이가 죽었대. 근데 아이가 죽는 과정이 너무나 잔혹하게 죽은 거야. 그런데 이 친아버지한테 뭐 5년, 계모한테 7년인가 형이 내려졌는데 그게 살인사건인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학대를 당하다 죽은 사건인데 형량이 너무 작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막 모든 카페에 퍼져나가는 거야. 지난주 주말쯤에 모든 카페로 그 이야기가 아니야. 주 중반부터 막 퍼져나가면서 막 서명운동을 하자. 그런데 그 서명운동을 주도한 애가 누구냐 하면, 서명운동을 주도한 애들이 보니까 작년에 박근혜 운동했던 애들이야. 박근혜 찍고 박근혜 지지했던 애들이 적극적으로 이 건의 사건이라는 것을 막 퍼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상한데? 이 얘네들 뭔가 이렇게 좀 노리는 게 있구나 해서 이제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쵸. 그 생각해 보니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소원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얘네가 소원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어린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예, 강력한 어떤 뭐라 그러나, 반응? 강력한 조치, 이런 거를 보니까 짜놨던 것 같아. 그걸 짜서 이제 그걸로 분위기를 주도할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근데 내가 우연히 시사회를 가게 됐고, 그 시사회에서 열받아가지고, 어린이 성폭력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면, 내 딸에 대해서 악플 달았던 새끼들에 대해서는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내가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 소원이를 막 퍼뜨리던 애들이 갑자기 딱 중단이 됐어. 그 소원이를 막 마케팅하려다 안 된 거야. 근데 그리고 난 뒤에 건의 사건을 열심히 퍼뜨리는 애들이 누구냐? 옛날에 박근혜 운동했던 애들이 막 퍼뜨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또 어린이 범죄, 아동 대상 범죄 가지고 박근혜가 인기 감성파를 하려고 준비 중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지난 주말에 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막 갑자기 건의 사건이 사라지는 거야. 건의 사건이 확 얘기가 줄어들고, 그리고서는 이 지니어스가 도배가 되는 거지. 지니어스 얘기로 도배가 돼가지고 그게 며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건 얘네들이 뭔가 노리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건이라는 9살짜리 아이의 사망 사건이야. 물론 그러면 나는 이 건이라는 아이의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가 죽으면 이거는 살인의 더하기가 돼야 된다고 봐요.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죄를 줘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다 죽였을 때 형벌이 너무나 하찮은 거야. 아니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5년 7년밖에 안 받아. 목숨이 날아갔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여성이나 아이의 인권을 우습게 알았던 독재시대의 습관, 잔재 때문이에요. 우리 문화가 기본적으로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여성의 인권이나 아이의 인권을 되게 우습게 알았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가 더 심했죠. 그래서 아이와 여성의 인권을 우습게 아는 법정신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나 성범죄,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다른 OECD 선진국들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한 거야. 미국 같은 나라는 성범죄라면 최소 26년이야. 최소 26년 이상의 형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폭행을 해도 3년 이상 형 사는 사람이 드물어. 3년 이상 형 사는 사람 드물고, 그 3년 이상 형을 살게 되면 그거는 폭행죄가 가해졌을 때야. 완전히 영구 장애를 입었거나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장애를 심하게 입었을 때만 형량이 올라가지, 강간 자체를 가지고서는 형량이 많이 높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난 7년 동안 계속 방송에서 욕을 해왔는데, 그게 2-3년 전에, 2년 전인가? 예, 천안 댕기동장님 감사합니다. 2011년인가에 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올라갔어. 나영이 사건이 회자되던 그 즈음이 어떤 범죄에 대한 양형 규정이,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형벌의 양, 이것을 재논의가 들어가면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너무나 처벌이 미미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성학대에 대해서 형벌이 너무나 미미하잖아. 2-3년 살고 나와서 또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아동인권이나 여성인권에 대한 범죄 형벌이 되게 미약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그 문제는, 반드시 고쳐줘야 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돼. 그러면 누구부터 처벌해야 될까요? 누구부터? 2011년, 예, 덱스타일은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15일, 내 딸 사진 밑에다 악플단 새끼부터 처벌해야 되겠죠. 그게 지금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끈아풀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국가정보원, 좌익 교수부터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좌익 교수부터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야, 애들 지금 다 몰려왔죠? 그래요. 한번 이제 좀 얼려진 상태에서 한번 봐봐. 좌익 교수부터 처벌을 하고, 정말로 정부가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사가 있는지, 강한 의사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게 내 주장이에요. 건희 사건도 심각하지만, 건희 말고도 많은 아이들이 지금 학대당하고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법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아동학대를 살인죄랑 동급으로 하라는 서명운동이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이번 사건은 건희 사건의 부모들만 처벌한 서명운동으로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서명운동이 아니라 건희라는 아이의 부모에 대해서만 형벌을 중대하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너무나 형벌이 낮게 나왔으니까 2심에서 중형을 때리도록 요청하는 그런 서명운동이야. 근데 이거는요, 걔네 부모 둘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무조건 아이가 죽으면 이건 살인사건으로 다뤄야 된다. 그런 서명운동이 아니라 옛날에 그 나영희 사건, 그게 떠오르는 거야. 그때 그 나영희 사건도요, 맥코리아님, 다즐링님, 봄의 새싹님, 홀미사님, 세종대왕 호소님, 눈이 내리니 아재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나영희 사건 때도 이걸 그 조직이 조직적으로 그 사건을 퍼뜨렸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 이 사건은 2008년 12월인가 벌어져. 2008년 12월인가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범인이 바로 잡혔어. 바로 잡혀갖고 기소가 돼서 1심, 2심이 끝난 상태였어. 1심, 2심이 이제 8월 말 9월 초 즈음이어서 9월 중순 정도 됐나 보다. 2009년 9월 중순쯤이었는데, 이미 그 범죄자가 고등법원에서 12년형이 확정이 된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3일 남겨둔 시점에서 갑자기 쌈이라는 프로에서 그게 나온 거야. 나영희 사건이라는 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 쌈이라는 프로에서 뭐라 했냐면 1심에서 12년을 받고 항소했다 까지만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본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막 서명운동을 했어요. 30만 명, 3일 동안에 30만 명이 서명을 해. 3일 동안에 30만 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나영희 사건의 범인 조두순을, 나영희는 가명이잖아. 나영희 사건의 범인 조두순을 사형시키라는 서명운동을 30명이 한 거야. 그러나, 이게 대법원 판결 3일 전이었어. 3일 뒤에 대법원 판결이 나요. 12년 확정으로. 3일 뒤에 12년 확정으로 저기가 되는데, 확정된 다음에 이명박이 나타나가지고 조두순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 근데 그거는 얼마나 웃긴 얘기냐 하면,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다음에는 가중처벌할 수가 없어요. 가중처벌할 수 없는데, 이명박이 조두순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둥 그러면서 내가 나영희법을 제정하라 라고 주장을 해. 그게 뭐냐? 이 나영희는 가명인데, 나영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이 나영희라는 그런 어린아이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해서 가해자를 그걸 뭐라 그러지? 공소시효를 없애고,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그 형벌의 양을 강화시키는,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내가 주장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영희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자, 갑자기 KBS에서 나영희 사건이라고 부르지 말고 조두순 사건이라고 부르라는 거야. 그러면서 분위기가 조두순 사형운동으로 가는 거야. 조두순 사형운동을 벌인다는 건 조두순 하나 처벌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두순 사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어린이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양형을 늘리는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내가 계속 한단 말이야. 근데 조두순 사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명박도 나중에 나와서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겠다. 그러면서 막 인기몰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건희 사건 같은 경우에도 건희 부모를
처벌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는 거야. 그 건의 부모를 처벌하는 거니 현재 이 법의 양형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범죄에 맞게끔 지금 현재 형벌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아동학대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뭐 형벌을 가해야 된다라고 법을 바꿔야 되잖아. 근데 법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해. 그러면서 그 부모 처벌 서명운동만 막 하더라고. 내가 그 사건도 한번 다뤄야지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이 건의 사건을 다루게 되면 좌익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응? 우리 가족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건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 들어가자마자 이 사건이 확 줄어든 거야. 그리고 뜬 게 지니어스야. 그러면서 이 지니어스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내가 그 프로는 뭐 지나가면서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그 채널 돌릴 때 몇 번 봤어. 근데 보니까 무슨 별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 출연했던 뭐 연예인을 너무 비난하는 거 며칠째. 그러면서 이 오유라는 나름대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뤘던 그 정치 이슈를 다루던 사이트가 정치 이슈가 싹 사라진 거야. 그리고 맨 지니어스 얘기만 해.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든 생각이 이것도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응?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거죠. 수민이님, 사이다 시원님, 마루 솜님, 역사는 진전님, 전진님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분노, 권력에 대한 분노를 어딘가 다른 데로 그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 아니냐. 국민들이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을 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혜택을 본 게 온전히 박근혜잖아. 박근혜가 국정원 직원이 죄가 없다는 둥,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다는 둥, 그러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허위사실을 막 유포해가지고 저기가 됐잖아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그 분노를 하고 있단 말이야.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어. 왜? 지금 그 검찰팀이 국정원 범죄를 조사하던 검찰들이 다 잘렸어. 다 한직으로 밀려나서 그 수사에서 손을 뗀 상태야. 거기다 121만 건에 대해서 수사하기에 너무나 방대하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 국정원 범죄를 흐지부지하려는 원세훈에 대한 처벌을 흐지부지하려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 실제로 지난 대선 범죄,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특검을 실시하라. 그리고 이 책임자 처벌하라. 범국민 대책본부가 만들어져서 이 사법체계와 행정부와 입법부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문제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이 되니까 절망한 틈을 타서 연예인들에게 그 분노를 돌리는 거예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분노의 방향, 분노의 대상을 정권이 아닌 연예인으로 돌리는 거야.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여러분 그레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죠? 예, 용이나찌님 감사합니다. 그레디에이터나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검투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 검투사들이 나오는데 이 검투사들이 막 피를 튀기면서 서로 싸우잖아. 그러다가 이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딱 들어. 이제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검투사가 A 검투사 B 검투사가 싸우다가 A가 쓰러졌어. 그럼 이제 B가 쓰러진 검투사의 목에다 칼을 겨눈 상태에서 황제를 봐. 그럼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들고 있어. 그때 쭉 주변을 둘러봐.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막 죽여라가 더 많아. 그러면 황제가 딱 내려줘. 그러면 죽이는 거야. 근데 막 사람들이 살려라가 많아. 로마 시민들이 살려라 이러면 황제가 거기서 싹 올려줘. 그러면 황제를 막 칭송하고 축포를 터뜨리면서 또 포도주와 빵을 먹었던 거야. 그게 왜 그런 행동을 했냐 하면 그게 이제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그렇게 했냐. 원래 로마가 공화정이라고 그래서 이 귀족들의
그 귀족 공화정이야. 귀족 공화정.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집단적으로 원로원에서 의결을 하고 그걸 집행부에서 행하는, 그래서 3명이 같이 그 공동 책임을 지는 삼두정치 체제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나타나서 삼두정치와 원로원 정치는 너무나 논란이 많고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서 황제 제정을 만들어요.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거야, 카이사르가. 그러면서 제정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공화정이 무너지고 제정이 만들어져, 황제 정치가. 그러면 국민들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호민관이라는 평민 대표가 있어. 원로원의 귀족들 대표가 있고 호민관이라는 평민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정책을 정하고 세금을 정하는 건데, 그걸 황제가 혼자 하게 된 거야. 그게 제정이야. 제정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들이 막 분노할 때 콜로세움으로 불러 모으는 거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피 튀기는 경기를 보면서 그 검투사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를 결정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를 어디로? 검투사에게로 돌린 거예요. 그게 콜로세움의 역사야. 그게 3S 정책의 시초였고, 그게 우민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우민화 정책. 3S 정책이라는 건 섹스, 스포츠, 스크린.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이라는 건 눈으로 보여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스포츠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스포츠도 왜 나오냐 하면, 여러분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는 축구 알죠? 프리미어 리그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이게 1900년대 초에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 이 1800년대 후반에 이제 모의가 돼갖고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지는데, 왜 만들어지느냐? 당시에 영국의 그 노동자들이 75%까지인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 노동자들의 75%까지가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면서 노동조합이 영국의 노동자들의 노동 권리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이 노동조합의 권위가 너무너무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그러자 그때 뭐가 만들어져? 프리미어 리그라는 게 만들어져. 그래가지고 재벌들이 자기네 회사의 팀이 경기하는 날은 잔업도 없애고 일찍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네 팀의 경기에 가가지고 막 응원을 하는 거야. 막 응원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해가지고 집어던지고 막 그 선수들한테 야유하고 그런 만행을 저질러. 그게 뭐야? 그걸 뭐라래? 예, 그걸 뭐라래요? 예, 비번방은 몰라도 돼요. 이게 지금 방폭 방지하기 위한 비번방이니까 그건 몰라도 돼요. 태월님, 비번방은요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거를 내가 지금 방폭 방지로, 예, 방폭 방지로 돌리는 거니까 비번방에 관심 갖지 말아요. 훌리건. 근데 이 훌리건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기보다 처음에 만들었다는 거죠. 훌리건도요. 이게 이 영국인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얌전하대. 너무 여기 신사의 나라라 그러잖아.結構이 영국인들이 그렇게 무슨 화를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축구장에서 모든 분노를 푸는 문화를 만든 거야. 근데 웃기는 건요, 프리미어 리그가 만들어진 다음에 정말 거짓말처럼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정지됐다는 거야. 이 재벌들의 노동 착취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노동조합으로 막 가입이 돼서 재벌들과 한판 뜰 준비를 했던 노동자들이 프리미어 리그가 만들어져서 프리미어 리그가 막 전면화되니까 그 뒤에 노동조합의 가입자 수가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스포츠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분노를 모아내고, 그리고 이긴 팀, 막 자기가 응원하는 팀에다가 막 응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뭔가 막 그쪽으로 분노를 폭발시키는 걸 유도한 거야. 그게 검투사 죽이고 살리고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가 언제부터 유행했냐? 그 올림픽이 언제 다시 살아나는지 알아요? 1800년대 후반이야. 1800년대 후반에 구텐베르크에서 올림픽이 다시 생기거든요. 다시 만들어지거든. 그게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끼리 선수들을 모아서 국제 경기를 한 거야.
그게 올림픽의 부활이야. 그 사람이 정말로 구텐베르가 아니라고 누구지? 하여튼 누구야? 그 올림픽 저기 한 사람. 구텐베르크는 철자고. 그 쿠베르땡. 이 올림픽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그 노동착취,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가 너무 심해져서 그 제국주의가 막 생기기 시작하던 시점이야. 그때 올림픽이 처음으로 부활이 되고, 그리고 소위 프로스포츠라는 게 그 뒤에 막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로스포츠 월드컵에 미친 듯이 사람들이 막 도박하면서 월드컵에 미쳐가잖아. 이게 정치가 그 독재 정치가 될수록 나타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들의 노출이 심해져요. 예. 여성들의 노출. 요즘에 텔레비전에 그 바지, 치마 찢고 다리 쭉쭉 벌리면서 다리로 뭐 기타 연주를 한다며. 다 지다리에다 막 스물스물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가수들이 막 엄청 나오죠? 예. 아다 폭격기님 팬클럽까지 감사하고요. 우리 김경진 팬은 출입 금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요즘 여자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다리를 막 드러내놓고 봉춤 추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그랬잖아. 옛날에 박정희 때도 미니스커트가 계속 유행했어요. 여러분, 미니스커트가 괜히 유행할까요? 파는 옷이 제 미니스커트면 미니스커트 입는 거야. 그리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 그거 따라 입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건 만들어지는 거야. 유행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독재 때 소위 미니스커트가 유행했고, 전두환 독재 때는 부인이란 부인은 죄 나와서 벗었어. 그냥 골목 입구마다 골목 입구마다 부인들이 벗고 저퉁을 막 내놓고, 막 대포할 만한 젖가슴을 내놓고 막 촉촉히 젖은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영화 포스터들이 막 도배했던 게 그게 전두환 때야. 부인이란 부인은 죄다 나와서 벗었어. 죄다 나와서 벗었던 게 그게 전두환 때. 그리고 이명박이 되면서 유행했던 단어가 꿀벅지, 하의실종. 찾아봐. 하의실종이란 말이 언제 나왔는지 찾아봐. 이명박 때 나온 말이야. 이명박 때 하의실종, 꿀벅지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초콜릿 볶은, 몸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성적인 자극을 주는 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 독재 시대에는 그래서 노출 여성들이 많아진다. 노출 대중문화가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가 유행을 해. 선동이 개 쩌는 게 아니라 네가 걔 감동한 거야. 지가 감동해놓고 나한테 선동했대. 예. 그러니까 이게 독재 정권에는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여성들의 노출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스포츠가 뉴스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9시 뉴스가 매 스포츠, 그 다음에 동물 이야기. 예, 용이나찌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KBS하고 MBC 뉴스가 동물의 왕국이라 그러잖아. 동물 뉴스가 제일 많이 나와. 그죠? 그리고 또 이 벗은 여자들이, 그래갖고 괜히 쓸데없이 뭐 나오는 거야. 그거 뭐라 그러니? 레드카펫. 아니, 그 레드카펫은 목욕탕 생각나서 그래? 이 빨간 때밀이 수건, 이태리 타월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벗는 거야? 아니, 무슨 영화제라면서, 무슨 레드카펫 영화, 무슨 시사회라는 둥, 영화제라는 둥, 누구 젖이 더 크냐, 이게 그냥 주제야. 그래갖고 막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벗었느냐가 중심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막 아찔한 노출. 그러면서 막 브라자 안 하고, 반스도 제대로 안 입고 막, 엉덩이까지 죄판, 등판 떼기. 뭐래더라, 쇼킹한 반전. 그래서 앞에는 입고, 뒤에 뻥 뚫린 거, 엉덩이까지. 그 엉덩이 꼴까지 보이는 그
그런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잖아. 그거 말이에요. 야,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대는 없었던 화면이야. 그런 짓거리 안 했어. 아니 이게 무슨 레드카펫이 무슨 홍등가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 여배우들을 갖다가 그러면서 노출상은 또 왜 그렇게 많어. 막 흔들다가 보이고 일부러 보인 건지 저기 어쩌다 보인 건지 점점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게 이 노출을 통한 국민들의 눈속임, 그 다음에 그 노출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 나와? 일베가 또 주인공이야. 일베에서 사고 친 얘기, 그러면서 폐륜 막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뉴스. 그래갖고 이제 스포츠 뉴스로 넘어가가지고 매 스포츠 영웅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스포츠 뉴스가 감동을 줘야 되니까 간혹 거짓말도 해. 그래갖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처럼 막 그 언론에서 보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스를 이 벗은 여자, 스포츠, 그리고 눈요깃거리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 그게 이게 독재 정권들이 나타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박정희 때 미니스커트 단속, 장발 단속은 왜 한 거예요? 단속하는 척 한 거겠죠. 단속하면서 이슈를 만들었던 거 아닐까요? 컴업님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그 단속하는 모습을 뉴스로 만들어서 보였다니까? 아니, 그니까 시골에 뭐라 그러나, 시골에서 천막에 임시극장에 가가지고 한 번에 3편 보여주는 영화 보는 아줌마들, 그때 한복 입고 있을 때야. 한복 입고 한밤중에 한참 걸어가가지고 그 영화 볼 때 막 그 대한뉴스에서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면 이제 아줌마가,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집에 가갖고 아궁이에 불 때다가 다리 한 번씩 걷어보고 그랬다니까? 그 시절에 그때 그랬다는 거야. 대한뉴스를 통해서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퍼뜨린 거죠. 예. 뉴스에 나와서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게 소수만 했어. 소수만 그렇게 하다가 이게 대한뉴스에서 단속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다들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태연태희 엄마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젊은이들은 이 뭐라 그러나 미니스커트나 장발의 모습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저항이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저항 정신으로 장발하고 미니스커트를 입는다 이랬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대학생들이 장발을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었던 게 그게 박정희에 대한 저항의 표시다. 그러면서 입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박정희에 대한 저항을 하려면 독재 정권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투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자신은 없는 사람들한테 미니스커트하고 장발이 유행이 됐던 거야. 예. 그래서 저항의 표시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미니스커트는 다분히 뭘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파된 거예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파시키고 아니 생각해봐요. 꿀벅지 하이실종 그거 2008년에 제일 유행어였잖아. 기억 안 나? 그래갖고 문제는 뭐냐? 멀쩡한 옷을 살 수가 없어.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막 전파를 해. 때로는 비판하는 척, 때로는 신기한 척. 언론에서 막 전파한 다음에 그 상품이 깔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과다 노출 분위기는 누가 주도하는 거다? 과다 노출 분위기는 결국은 가진 자들이, 있는 놈들이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그게 노출이에요. 과다 노출 패션. 노출 패션을 유행시키는 게 재벌과 권력의 결탁이야. 왜 방폭됐냐? 내가 이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수상하다. 이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을 일부러 띄우는 것 같다.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 광고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광고 심리학을 공부하면 나오는데 광고학 개론이나 광고 심리학을 공부하면 나오는 이론인데 뭐가 있냐면 이제 광고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3가지가 예쁜 여자, 그 다음에 귀여운 동물, 귀여운 아기 사진. 그래서 요 셋이 등장하면 뉴스에 눈이 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광고에 눈이 가는 거야. 그래서 요 3가지를 동원한
이 광고가 많이 만들어져요. 주로 그게 많이 나와요. 밑대 광고라든가, 심지어 요즘에 무슨, 금융업 같은 경우도, 금융업 같은 경우에도 애한테 구레나루 붙여가지고 나오잖아. 그게 뭔지 모르지만, 카드 화상가? 뭔지 모르지만 그 애를 보잖아. 그 사람의 심리가 귀여운 동물, 귀여운 애기, 예쁜 여자, 요게 나오면 시선을 끄는 거야. 그게 A형 광고, 교과서적인 광고야. 근데 그게 너무 많으면 무슨 광고인지 몰라. 다 애기하고 동물하고 예쁜 여자가 나오니까 뭐가 유명한지 몰라. 그럴 때 딱 끼어드는 게 뭐야? 섹스 어필 광고야. 그래서 그 성행위를 묘사하는 광고. 그래서 여자의 엉덩이 부분에 담배라든가 라이터라든가 시계라든가 무슨 술이라든가 이게 여자의 엉덩이하고 허리 부분에 야리꾸리하게 그 비스듬히 놓여있는 사진, 그게 전부 섹스 어필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그리고 무슨 술이나 뭐 팔 때 왜 꼭 입을 벌리고 입에다 갖다 대냐고. 입을 맹하게 벌리고 입 근처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찍는 거, 그것도 어떤 성적인 모습을 형상화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섹스 어필 광고 형태야. 근데 그것도 너무 많아지면, 섹스 어필하는 광고도 너무 많아지면 누가 벗었는지를 몰라. 누가 벗었는지를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돼.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뭐다? 노이즈 마케팅. 그게 21세기 들어서면 나타난 형식이에요. 그게 2000년대부터 나타난 형식이 노이즈 마케팅인데, 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예쁜 동물, 귀여운 동물, 애기 사진, 여자 사진으로 안 돼서 섹스 어필했는데도 안 될 때, 그때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특히 이거는 이제 인터넷의 발달과 관계되어 있죠. 인터넷의 발달.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도입된 방식이 노이즈 마케팅이야. 그래서 막장 드라마를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막 막장 드라마 뉴스에다가 막장 드라마 뉴스를 일단 띄워. 그러면 그 뉴스에 막 악플을 달아. 그게 사실은 다 요원이야. 일부러 동원된 거죠. 그래서 뭔가 욕이 많아지면 도대체 이게 뭐지? 댓글 많은 뉴스가 되고, 그 댓글 많은 뉴스를 들어가서 보고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다 요원이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논란을 일으켜서 관심을 끄는 방법, 그걸 뭐라 그래? 노이즈 마케팅. 논란을 만들어서 관심을 끄는 방법, 그걸 노이즈 마케팅이라 그래요. 들어봤죠? 예, 김코크님 감사합니다. 지금 망치 부인이 얘기한 내용이요, 요게 미디어에 대한 대학 강의나 아니면 뭐 광고에 대한 강의, 이런 거 들어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야. 이게 나도 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유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지니어스는, 내가 볼 때 이건 노이즈 마케팅이다. 노이즈 마케팅을 일부러 누군가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든다는 거야.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프로를 막 띄워. 그 프로를 띄우고, 거기서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아서 비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연예인이나 무슨, 특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아프리카 방송하는 방장이 어떤 실수를 했어. 걔가 다시 방송하면 난리가 나죠. 어디 그런 애를 방송을 다시 하냐. 아프리카 문 닫아라 지랄 연병을 해. 그런데 옛날에 무리를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텔레비에 나오면 MBC, KBS 문 닫아라 그래요? 안 하잖아요. 꼭 웃기는 건, 내가 이제 어저께까지는 아프리카에 대한 비난이 없었어. 근데 내가 어저께 아프리카로 놀러 오세요 그러면서 트위터에다가 막 날렸어. 그리고 우리 방송이 어저께 좀 대박이 났어. 한마디로 사람들도 많이 오고 막 그 문자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아프리카에서 망치부인 방송이 꿈틀꿈틀했어. 그러다 갑자기 아프리카 비판 기사가 뜨는 거야. 언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는 무슨 장례식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아프리카가 막 막장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 비판 기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지니어스 욕하는 거 봐봐. 지니어스 욕이 더 많아 사실. 안 그래요? 그 프로에 문제가 있다.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래서 막 출연자를 울리고 나쁜 짓 한다면서 막 분노하잖아. 그러면 지니어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니어스 같은 프로를 만든 TVN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틀려? 지니어스에 나온 연예인들이 못된 짓을 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을 없애고 TVN을 문 닫으면 되겠네? 근데 왜 그런 얘기 안 해? 아무도 지니어스를 없애라거나 TVN 문 닫으라는 얘기 안 해.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누가 뭐 잘못하면 아프리카를 없애야 된다고 지랄이야. 웃기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뭐 지니어스를 뭐 프로그램을 없애기 운동을 하겠다. 프로그램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 하면 돼? 안 보면 없어져. 막장 드라마, 그런 드라마 못 만들게 해야 된다. 안 보면 돼. 댓글도 달지 말고 개무시를 해서 철저히 무시를 해서 죽여버리면 그런 막장 드라마 사라집니다. 또 그렇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못된 짓을 하는 프로그램 안 보면 사라져요. 그런데 안 보면 사라질 걸 왜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보냔 말이야. 좀 웃기지 않아? 지니어스가 재미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이 지니어스에서 그 노홍철을 너무 지나치게 욕을 하면서 지니어스 팬들이 지니어스 시청자들이 노홍철 욕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노홍철 은지원 욕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에 은지원이 나와? 은지원이 나와?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그것도 또 웃겨. 은지원이 대통령 조카라서 욕을 한다. 아니 은지원이 한 짓이 더 나쁘냐 박근혜가 한 짓이 더 나쁘냐? 한번 물어볼게. 그 지니어스에 은지원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은지원이 나와서 왕따시킨 그런 일을 한 게 더 나쁘냐 박근혜가 더 나쁘냐? 박근혜 그 열심히 수사했던 검찰총장 모함해갖고 내쫓고 열심히 그 검찰총장을 잃고도 그 열심히 수사했던 윤석열 내쫓고 그 다음에 진실을 밝힌 권은희 수사과장 누락시키고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은지원 욕해야 되냐 박근혜 욕해야 되냐? 박근혜를 욕해야 될 거 아니야. 박근혜를 비판하고 바로 잡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은지원 욕만 해? 그런데 왜 은지원 욕만 해? 결국은 내가 볼 때 이 또한 그 은지원이는 시청률 올라가면 출연료 높아지니까 좋고 은지원을 욕하는 척 하면서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눈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고 그래서 돌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실 진보 세력 청년들이 그 이 뭐라 그러나 이 민주노총 집회가 흐지부지 된 다음에 어딘가 분노를 풀고 싶어서 천안 den기동자님 감사합니다. 어딘가로 분노를 풀고 싶어서 그래서 괜히 연예인들을 희생양 삼는 거 아니야? 이게